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인데 이틀 동안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제가 끝에서 아마 한 5번째 정도여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올해 결산은 윤석열 정부 3년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이고 따라서 꼼꼼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하고 부총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어서 그 질문에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역대급 세수 펑크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경기 침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똑같은 질문을 지금 드린다면 다시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가장 큰 게 이제 네.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거친 국세 수입이 책정된 예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역대 그 세수 추계 상황인데요. 보면 오차율이 9%를 넘었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였냐면 세수가 초과해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거뒀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경기가 좋아졌거나 내지는 대외 경제 여건이 바뀌면서 세수 초과 발생이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9% 넘는 세수 오차율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2023년, 24년처럼 세수 결손으로 인한 무려 56.4조, 30.8조의 세수 결손이 생기는 일은 제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도대체 기재부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세수 결손이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부총리님과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수 펑크의 첫 번째 원인은 의도적인 세입 과다 경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년 7월 21일 날요.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는 13.1조 원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도별로 23년도에는 6.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24년에는 7.3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원이 감소한다는 뜻이겠죠?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23년도에 3.5조 원이 줄고 법인세는 6.8조 원이 줄고 증권거래세는 7천억이 줄고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3조 원이 준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2년 결산과 23년 세입경정 사이에 세제 개편안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성장률이 있지. 그래서 당시에 23년도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봤는지를 살펴보니까요. 1.5%로 잡았어요. 정부는. KDI는 1.4%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량 감소로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내수 부문에서는 고금리와 투자 둔화로 인해 전체 성장 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의 성장률을 잡았을 때 소득세의 경우 2.9조 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이러나 저러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3년도 세입 예산 추계를 하면은요, 성장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제 개편안 반영했을 때 약 6천억 정도의 소득세는 내려가야 되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어떤 변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감액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2조 원가량의 증액이 편성되었고요. 실적은 22년 대비 23조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이게 또 왜 그럴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네. 상장사 영업이익이 45%나 줄어가지고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
예, 그럼 다음 자료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0.8조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24년도 세입 예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때 세제 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 성장률 1.4% 전망을 했고요.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세는 131.8조, 그 다음에 법인세는 105조 가량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법인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세수 추계가 23년 결산 대비 절대로 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늘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그 법인의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낮은 성장률 불구하고 부자 감세 막 해놔놓고 세입 예산을 경정할 때는 이거야말로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닌가라는 그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 그로 인한 세수 축소, 이것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세입에 대한 과다 경정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기재부는 이런 면에서 잘못한 부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의원님 어떻게 말씀대로 생각하시나요? 기재부가 이제 세수 전망을 할 때 네, 그 과거 트렌드를 본다든지 또 세수 전망할 때 저희들이 그 지표를 잘 진짜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요 기재부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게 더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은 법인세하고 그러면 종소세가 그렇게 19조 말씀하시면 사실은 기재부가 나중에 그 회기 4분기 정도 되면은 네. 세입 경정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스스로 무능함을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은 여실히 증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부분 기재부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다르게 받겠고요. 다만 네. 이게 경기가 나빠질 때는 더 나빠지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쭉 하는 약간은 그런 속성이 있는 데다가 생각보다 이게 상장사들의 수익이 그냥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거기에다가 예. 또 유류세 그다음에 개소세 이런 또 이 감면을 계속 지속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그거는 이제 보니까 조세 또 지출과 관련된 네.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최재혁 감사원장님, 네. 해마다 결산 검사 보고서 내시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도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22년도부터 감사원에서 제출한 결산 감사 보고서를 훑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근 10년간 큰 규모의 세수 결손과 추가 세수가 반복되었고, 최근 10년간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21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61.3조 원의 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 오차율이 21.7%, 그러니까 초과 세수를 기록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및 실제 수납된 국고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서 무려 19페이지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초과 세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 1건, 주의 7건, 권고 2건, 통보 25건,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만 무려 35건의 처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원장님 굉장히 꼼꼼하게 일하셨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건 22년도 결산 감사 보고서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셨던 분이 원장님 21년도에 부임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려 2년 동안 97조 원의 세수 펑크를 초래한, 여기서 97조라고 말하는 건 23년도, 24년도, 25년도의 10조를 포함해서 97.2조입니다. 97조의 세수 펑크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감사 보고서가 나왔을까를 보니까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24년 회계연도의 결산 검사 보고서에는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단 8페이지에 걸쳐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작년 국회에서
감사원이 역대급 세수 결손을 초래한 이 기재부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왜 없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서 국회 의결을 하니까 그때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은 이때 결과를 어떻게 냈냐면요. 지난 22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 그렇게 매섭게 비판했던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형식적인 검토만 했고 주의 통보만 하셨더라고요. 시정 요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경기 변동 요인, 기타 요인 이것으로만 원인을 분석한 걸로 봐서 감세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전 이거 보면서 감사원장님 22년도에 보고서 제출할 때 그 결기는 어디 가고 23년도, 24년도에 뭐 하셨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세라는 단어를 꺼내기에 윤석열 정부와에서 좀 쫄리셨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22년도는 감사를 저희들이 한 거고요. 네. 올해 24년 회계년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결산 분석한 자료만 저희들이 그냥 실은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예, 그러니까 23년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3년도 시정 요구에 따라서 이제 24년도에 실은 건데,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고 이제 저희들 짧은 결산 검사하시는 거죠. 검사할 때 지금 그 원인 분석 정도만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올 하반기에 전면적인 감사를 할 겁니다. 그때 하는 건 23년도, 24년도 함께 감사를 하시는 다 건가요?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저희가 도대체 세수 펑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한 감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이제 감사를 착수하면 내년쯤이면 아마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부총리님, 네. 제가 그 세수 펑크 원인에 대해서 아까 과다한 세입 경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원인은 뭐였냐면, 기업 소득이 줄어든 데 비해서 법인세 감소가 굉장히 커요. 기업 소득이 감소한 건 3% 정도인데 법인세 감소는 22%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표 한번 보시면은요. 법인세 세수는 22년 103조에서 23년 80조로 22% 감소했습니다. 법인 수익 감소보다 7배 정도가 더 많이 세수가 줄어든 건데요. 법인세 과세 표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인세 산출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납부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세액공제나 감면 이런 게 다 들어갔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세 표준액이 22년과 23년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세 부담률을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22년도에는 21.7%였는데 23년도에는 17.4%로 뚝 떨어집니다. 법인세가 23년도에 뭐 이게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구간 조정하고 1%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수를 이게 전망을 할 때 저희들은 이제 세제 개편에 따른 부분은 반영을 하는데, 네. 그 이게 트렌드를 봤을 때 2021년, 2022년 트렌드를 보고 2023년도를 전망했는데, 이게 그냥 그때는 플러스 110조가 2년간 더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다른 패스를 해가 콕 꺼져버리니까 세수가 굉장히 감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경우는 일반 대중들이 조금만 관심 있다면 이게 부총리님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이게 국민들이 납득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저는 이 원인이 과도한 조세 지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봅니다. 소득공제, 비과세 이런 조세 지출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조세 지출액이요 재정 지출에 비해서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재정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요 4%인데요. 조세 지출 증가율은 8.2%로 2배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국세 감면 법정 한도는 3년 연속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세 지출이요 21년부터 25년까지 조세 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지출 규모는 21년 10.5조 원에서 매년 증가해서 25년에는 16.6조 원까지 증가합니다. 개인에 대한 조세 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25년 33.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을 보면은요, 상호 출자 제한 그룹 기업,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죠. 대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규모는요, 21년 2.2조 원에서 23년 4.3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24년도에 반도체 등 영업 실적 악화로 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시 25년도에는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지출 지금 나라 살림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로 그 대기업이 해주는 게 전략 산업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기업들은 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또 우리 국가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또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또 측면도. 제가 사실은 조세 지출 내역을 쭉 정리를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한번 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예. 검토를 하는데 주로 이제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싶은 부분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매년 조정하시고요. 검토해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한 1조 정도를 매년 1조 정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산 서민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줄이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했다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이제 계속 줄이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그 당시에 보니까 이게 법인 종소세가 거의 한 19조 정도가 갑자기 이제 작년 같은 네네.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양도세가 또 부동산 쪽에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쪽이 또 한 6조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세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그 유류세 인하 이런 게 한 7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한 30조가 이렇게 발생했는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네. 예, 그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무리로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정부는 기업한테 진짜 통 큰 세제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소설에 나오는 키다리 아저씨처럼요. 제가 느낄 볼 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세금을 거두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세수 평프 메우려고요. 세원 사각지대 찾는다고 2011년도부터 시행됐던 어선 감척 사업이 있습니다. 이 어선 감척 사업의 보상금을 갑자기 작년부터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서 어민들의 항의에 부딪히니까 원래 세금이라는 게 자진 신고, 자진 납부지 않습니까? 자진 신고도 안 하고 자진 납부도 안 했으니까 가산세를 원래 붙여야 되나? 이제 너희가 세금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미리미리 알려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으니 가산세는 면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받아갔던 어선 감척 사업의 보상금을 이제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필요해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하나뿐인 생계 수단을 국민으로부터 뺏으려고 할 때 그 하나뿐인 생계 수단에 대해서 기타 소득이니 사업 소득이니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 과연 옳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이제 세금을 그럴 때는 기타 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이 바운더리에 들어오면 세금은 과세를 하는 거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는 이제 조세 감면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2011년도부터 했던 이거는요. 네. 조세 감면하지 않았고요. 물론 법을 만들 때 조세 감면이라는 내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제 와서 2011년도부터 어성감촉 시행되었던 것을 세금 내라라고 얘기한다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합니다. 서민들한테는 마지막 남은 생계 수단을 뺏어가면서 국가가 필요하니 안 돼라고 해서 생계 수단을 뺏어가면서 그것까지 알뜰살뜰하게 찾아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예, 의원님 그 자료 주시면은 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시는지 챙겨 보겠고요. 제가 조금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저 세수 축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제도 개선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중에 또 세수를 재추계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국회 정기국회 논의 과정이 또 한 번 더 추계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앞으로 뭐 저희들 보통 불용률을 보니까 한 6, 7조 같으면은 예산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행정부가 알아서 크게 그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안 건드려도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만약에 뭐 30조라든지 50조 이렇게 나면은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국회하고 상의해서 그걸 바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좀 하도록 하고 전망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